그리고 예민해져요. 화도 잘 나고 훅훅 따라오르고 으악! 안녕하십니까, 레사 김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갱년기 증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힘들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의학적으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 나갈 것이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갱년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러면 내가 이 갱년기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갱년기의 대표적인 원인 쪽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궁 기능의 떨어짐이죠. 다시 말하면 호르몬에서 밸런스가 조금 내가 젊었을 때와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에스트로겐 분비가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의학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 자궁에 불이 꺼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자궁의 기능이 원활할 때는 거기에서 순환도라든지 기능도, 활성도가 분명히 높아져 있겠지만, 이제는 생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궁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의학적으로는 하초가 차가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초에 해당하는 기운들이 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반의 증상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래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 몸은 차가워지는 게, 아래가 차가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위쪽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홍조가 나타나는 게 하초가 차가워지고 하초가 기능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열이 훅훅 오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열이 훅훅 올라요. 그럼 뭐 오르는 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그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심열이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은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이 심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심열 증상 자체도 위쪽으로 오르는 건데 아래가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오르죠. 자, 그렇다면 평소에 심열이 있었던 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더 심해요. 자, 그러면 심열이 갖고 있었던, 심열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대표적인 게 불면도 있었고, 얼굴 붉어지는 홍조도 있었고, 소화불량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민해져요. 화도 잘 나고 훅훅 따라오르고 으악! 이게 심열이거든요. 그래서 하초가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심열이 더 강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갱년기 증상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심열을 꺼트리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심열이 많아서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고 했죠. 하초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초를 든든하게 해주는 약재들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초가 약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운동을 하십시오. 근력 운동, 하체 운동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밑으로 해당하는 순환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건 하나는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치료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갱년기라고 하는 것들은 계곡에 래프팅을 하러 가잖아요. 처음에는 잔잔한 상류에서 시작하다가 급류를 만나서 쭉 내려와서 하천으로 내려오면서 래프팅이 끝나지만,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의 인생 중에서 어느 정도 초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경이 될 때까지 정상적인 기간을 지나다가 이제 폐경이 되는, 저는 표현할 때 여기가 급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배가 튼튼하고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많이 있을 때는 그 급류도 즐기면서 내려올 수 있어요. 건강하게 난파가 되지 않고 끝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내가 평소에 건강하지 않았다면 그 구간에서 너무 힘들거나 좌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호르몬제를 계속 먹으면서 나는 여기 급류에 안 내려갈 거예요, 계속 있어봤자 그러면 또한 문제가 돼요. 제가 여기서 조금 예민한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르몬제 복용하면서 병원에서 뭐랍니까? 6개월마다 암 검진하라고 합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증상 힘든 거를 벗어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저는 좀 더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고, 또한 그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내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덜 불편하게 이 갱년기 상황을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심열이 많으면 심열을 끄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또한 하초가 많이 차갑거나 대표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든지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다른 몸이 붓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증상들을 같이 겸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티칭을 할 때는 주로 한약 치료를 위주로 하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일 때는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화도 생기시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한약 치료를 통해서 좀 더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